자, 순서 가장 중요해요. 모듈화, 대칭화, 순수화 항상 적용하세요. 순서 잘못 잡으면 이건 몽골이에요. 뭐부터 그랬냐 하면 이런 거 할 때 복합적인 그림을 그릴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깥 윤곽을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이 있고, 예, 세부적인 것도 있는데 이때는 가장 좀 굉장히 복합적인 그림일 때 힌트를 드릴게요. 가운데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데서 이렇게 바깥으로 확산돼 나가면 에러가 적어요. 그래서 가장 센터가 뭐냐면 살라머스. 오케이? 살라머스를 그리면 돼요. 자, 시간 없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살라머스를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15년 전이니까 그동안 암기 무슨 말이냐면 요 따라 세부만 그리면 여러분들 스스로 다 암기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든지 사각형으로 그린다. 이게 살라머스예요. 살라머스가 딱 나오고 살라머스 2개 그려야 돼요. 그리고 살라머스와 살라머스 사이는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 기형 사람 중에 이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요 2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살라머스가 이렇게 이러면 요 단면을 딱 자라가 앞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도 기억 안 해도 다 이 자체가 정보를 인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되냐 하면 살라머스에서 그 포닉스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살라모 먼머리 바디로 유두체로 내려오는 그 선을 그려야 돼요. 요거는 선입니다. 요 정도. 요게 포닉스의 한 부분인데, 예, 이렇게 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촥 꺾고 내려오면, 자, 먼머리 바디, 유두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유두체는 시상에 속할까요? 시상하부에 속할까요? 시상하부. 좋아요.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 그 다음에 유두체, 그, MT 트랙이라 해갖고, 유두체에서 나오는 트랙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두체는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하나도 암기할 필요 없다는 게, 요 라인을 맞춰주면 돼요. 응. 그렇게 하면 돼. 여기 가이드라인이에요. 요렇게 유두체. 2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두체는 이게 인터널 내부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유두체도 그 전문 논문을 보면 유두체 핵을 외핵, 내핵 이렇게 몇 개 분류해갖고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게 또 보여줘요. 그 정도 중요합니다, 유두체. 자, 그 다음에 유두체에서 어디로 가죠? 유두 시상로. 기억나죠? 시상 안타리오 전핵으로 가죠? 아니, 살라머스 AN 핵으로 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표시해 주느냐 하면, 자,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 안까지. 양쪽으로 대칭으로. 참, 이거 놀랍죠? 아, 기분 좋아.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대칭으로 해주세요. 대칭의 원칙만 하면 어떤 것도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라 하나, 유두 시상로, 요 트랙을. 그게 백망다발입니다. 네, 유두 시상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선으로 그려줘야 돼요. 요거는 핵이니까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걸 안 차야 돼요. 뭐, 히포캄퍼스. 해마를 어떻게, 요렇게 잘랐을 때 해마를 어떻게 안 줄 수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은 사실은 어떻게 내가 만들었냐면, 요렇게 잘랐을 때, 이 뒤쪽까지 입체 구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만 아시면, 요 그림하고 요 그림 하면 거의 브레인 90% 다 알아요. 구조를. 자, 그러면 해마는 어떻게 그리냐 하면, 해마 그렸습니다. 이거 몇 번 출하해봤는데, 요거, 내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해마를, 요 선을 기점으로 해갖고, 해마를, 빨리, 너무 늦다. 자, 요렇게 해마를 합시다.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할 거예요. 해마 그리기 어렵습니다, 입체로. 요렇게 됐을 때,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마가 이렇게가, 해마 꼬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잘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요, 입체로 생각이 돼요. 여기서 나가갖고, 이쪽 앞면을 타고, 이렇게, 이게 입체잖아요? 이 벽 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래서 앞면을 타고 벽 속으로, 아니야.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 나온 이 해마의 출력 다발이, 포닉스가 이렇게 가서, 이게 이 벽돌이잖아요. 자, 안쪽 있잖아요. 안쪽 뒤로 돌아갔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그리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야기가. 해마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일화기억을 만드는 해마가
요렇게 가야 돼요. 요걸 요렇게 요거 딱 붙이면 안 되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입체로 보이죠? 그래서 요 꽁지가 이 벽돌 이 뒤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메둘라리스 오버 살람이라 그래요. 해부학에서.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동일하게 어떻게 그리냐 하면 요 사각형을 먼저 요 끝에다가 요 위치에다가 사각형을 그리면 돼요. 사각형을 해마의 끝단을 그리고, 자, 이하 동문.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위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 위치 정도, 요 정도, 요 같은 요 대칭으로, 실제 다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맞춰주면 돼요. 오이. 그 다음에 요렇게 입체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입체를 표시하고 싶으면 요렇게 날아주면 되죠.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해마요. 네, 이쪽도 요렇게 입체감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요까지 하면 이제 됐어요. 해마가, 굿, 됐어요. 다시 먼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을 언제든지 그릴 수 있으면 브레인 1년 공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제부터 좀 더 어려집니다. 요에서 요까지가 굉장히 애매해요. 고급 아틀라스를 봐도 잘 몰라요. 어쨌든 요거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보여줄게요. 요에서 요렇게 해갖고 쪼빗하게 줄여줬어야 돼요. 딱 원리는 대칭의 원리 하나밖에 없어요. 대칭의 원리를 갖고 가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 없이 다 암기가 돼요. 요렇게. 이건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 부위를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건 요 부위에 구멍이 뻐끔뻐끔 보여요. 이게 안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네? 뭔데? 요 부위에 구멍 뻐끔뻐끔 뚫히는 요걸 부르는 이름이 뭔지 알아요? 굿. 하여튼 인펄리블라를 그릴 거예요. 인펄리블라는 요수 요렇게 나와요. 예. 인펄리블라는 그렇고 시상하부가 요 끝에 이제 매달려 있고 그건 지금 방향이 다르잖아. 알죠? 요렇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시상하부 그 내하수체 나오는 거는 요수 입체기 때문에 그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표시를 할게요. 내하수체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거 딱 나와요. 요건 생략의 기본인데 요거는 지금 밑면의 수직이에요. 좀 달라요. 요렇게 나와요. 예. 요게 내하수체예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 내가 사진 많이 보여줬잖아요. 먼무리 바디가 커요. 두 개 있고 그 사이에 내하수체 요래 나오는 그게 보여요. 그리고 자, 질문. 이거 이면에 정반대 면에 요 위치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피니엘 바디예요. 피니엘 바디가 바로 요 뒤에 있습니다. 정반대 쪽에. 피니엘 바디가 특히 나이가 들면 그쪽에 석회화가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게 나와요. 그게 이제 보통 해부학하는 사람들이 그걸 브레인의 기준점을 잡아요. 오케이, 됐어요. 자, 좋아요. 다음에 요것서 나오는 거는 요렇게 그리면 돼요. 완전 그림이 다릅니다. 요렇게 그리셔야 돼요. 대략 요쯤 위치로. 요걸 왜 이렇게 그린지 혹시 아는 사람? 이거 이름을 혹시 아는 사람? 이게 전부 섬유다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뇌곽입니다. 예. 세레브랄 피덩클. 예. 그래서 브레인을 받치고 있는 다리입니다, 이게. 그게 뭘로 되어 있냐면요. 신경 액션 다발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레트럴 렘미스커스 혹시 기억나니까? 레트럴 렘미스커스 뭐죠? 뭘 하는 거죠? 예, 청각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얼 렘미스커스, 예, 온갖 렘미스커스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브 다발이 결국은 위에 있는 1.4kg 브레인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피덩클, 예, 세레브랄 대뇌각이라 그래요. 대뇌다리라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요거보다 조금 크게 이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크게 하고 또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면 돼요. 자, 요거에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었을 때 보자기 끈을 여기서 맨다 그랬잖아요. 그거 앞에 나오는 그 뭐라 그랬어요? 예. 트랜스버스 파이버, 그 유명한 손의 중소각을 형성하는 거죠. 이쪽이 그러니까 뭐죠? 이쪽이 벤트랄 쪽이요. 예. 저 반대가 도자리고 따라왔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예, 됐죠? 이게 뭐죠? 트랜스버스 파이버. 이게 브레인에서 포닉스보다 더 두꺼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전체 뭐냐면 손의 푸키네 세포 쪽으로 가요. 예. 그래서 손의 푸키네 세포 갖고 있는 베스티뷸라, 균형 감각하고, 그 다음에 고유 감각,
그 정보를 대규모로 인출해 오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운동 피질로 올라가요. 오케이? 됐어요? 자, 굿.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뒤에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처리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좀 보내요. 여기 딱 한가운데 들어와갖고 한가운데 이렇게 중심선을 꺼주면 돼요. 됐죠? 자, 마무리 처리해 줍니다. 한가운데 꺼주는데,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면, 그대로, 요 라인을 따고, 그대로 이렇게 늘어오다가 꺾어줘야 돼요. 꺾어줘갖고,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단을 그냥 이렇게 처리해 주면 돼요. 어이. 자, 됐어. 자, 요거도 또 하나 보세요. 자, 만약에 내가 요 위치에다가, 요렇게 쪼매는 사각형을 그린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핵이라고 불러줘야 되죠? 굿. 예, 올리바리 누클레스요. 예, 바로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예. 그 다음 요서부터 이제 그 연수하고 관계 있어요. 연수도 오픈 메둘라, 그 다음에 클로즈 메둘라가 있는데, 이제 요 연수 부위입니다. 그래서 요서부터 이렇게, 요 밑에 이제 스피널 코드죠. 요렇게 끝까지 늘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왜 중요하냐면, 요 안쪽이, 큐니어스. 기억나죠? 그게 갈라져요. 요 기준점이요. 됐죠? 여기 올리버라리. 올리버라리도, 요거는 임페리어 올리버라리입니다. 임페리어 올리버라리는 손의 안테로 어마어마하게 투사를 합니다. 예. 거기에 피라미드노가 이렇게 늘어오다가 바로 이어서, 올리버라리하고 갱이죠. 올리버라리하고 네드 누클러스의 파보셀하고, 마셀 아닙니다. 네드 누클러스 파보셀하고, 하올리버 핵하고, 그 다음에 손의 신부핵. 그 중에 누구죠? 덴테이트 누클레스하고 삼각형. 그거야말로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전유물입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손동작 하는 거, 운전하고, 기타 치고, 모든 하는 거, 피아노 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테크닉 배우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어디서 하느냐면 그 삼각형 이름이 있어요. 그 유명한. 기억해놨어요? 네드 누클레스는 마보셀이 있고 파보셀이 있어요. 마보셀은 크다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포유동물 공통이요. 특히 늑대 같은 것들, 이렇게 하는 동물들은 그게 메인이요. 사지 교분 운동의 핵심 셀은 네드 누클레스에서 마보셀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거보다 이거 잘하잖아. 됐죠? 요거는 뭐냐 하면 바로 파보셀이요. 요거는 인간한테 와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진화한 거예요. 그 파보셀하고, 그 다음 이거 타이밍 맞춰줘야 되잖아. CPU 클락이 있어야잖아. 바로 11조 CPU 클락이 어디서 났냐면 하올리버 핵에서 일어나요. 그 하올리버하고, 그 다음에 테이스 누클레이스. 뒤에 그려줄게요. 그거하고 삼각형. 굉장히 유명한, 그 삼각형을 새로운 테크놀로지, 손동작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회로입니다. 기타 치는 사람들, 탁구하는 사람들, 피아노 치는 사람들, 글씨 쓰는 거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구조를 다 알아야 돼요. 자, 소원해를 앉혀볼게요. 소원해는, 요게 교내잖아, 교내. 그러니까 소원해를 업은 그 엄마 보자기, 띠가 요 세 개요. 그럼 소원해는 요 뒤에 있는 거예요. 예, 뒤에 있는 걸 일단 내가 그려볼게요, 일단. 아주 간단해요. 여러 가지 내가 버전을 해봤는데, 간단해, 요거 맞춰주면 돼요, 요까지. 소원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서 맞춰주고, 그냥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디귿자로. 소원해는 피질이 두껍습니다. 됐죠? 이쪽에도 디귿자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입체를 그려요. 이쪽에 좀 더 가까이 붙여주면 좋아요. 디귿자를 해갖고, 요 정도. 자, 됐어요. 자, 중요한 건 입체 처리하는 거요. 입체 처리는, 자, 됐죠? 이렇게 처리해주세요. 입체. 디귿자. 입체 처리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입체. 소원해가 커요. 소원해의 가립세포는 거의 1000억 개쯤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립세포가. 그래서 가립세포의 수상돌기를 평행섬유라 그래요. 요렇게 하고, 요쪽도 입체 처리를 해주셔서 요렇게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덴테이트 누클레이스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그 3개나 있는데, 뭐 3개 다까지 해줄 필요 없고, 일단 하나만 요렇게 해주세요. 예. 됐죠? 요게 덴테이트 누클레이스요. 요렇게 있어요. 요게 또 중간 인터포지티드 누클레어스. 그 다음 또 뭐죠? 하나. 꼭지핵. 피갈. 꼭지핵, 중간 위치핵, 치아핵. 요 3가지 핵이 있습니다. 자, 요까지는 이제 대충 사람들 중요한 다 따라왔어요. 자, 이제 진짜 여러분들 조금 아마 생소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한데
잘 이렇게 불행각을 공부해보면 너무 펑션도 단순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잘 와닿지 않는 게 뭐냐면 쿼다타하고 푸트만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파라도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스트레이트홈 구조인데 스트레이트홈 구조를 얼마나 장악하는가 본인이 그 능력 따라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는 거에 가장 비례적인 게 뭐냐면 데네피질보다도 이 스트레이트홈 구조하고 살라머스하고 데네피질이 삼각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내각에서는. 우리 행동을 물을 때 거의 90% 이야기는 뭐냐면 자, 나 여기 적어줄게요. C, S, T 우리 브레인에서 행동 이야기는 90%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네, 이야기했죠. 코텍스에서 출발해갖고 스트레이텀으로 글루타메이션 시냅스에서 스트레이텀에서 살라모스로 가바성 제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냥 정신작용이라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요강입니다. 오케이. 그러려면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스트레이텀이에요. 스트레이텀은 확 잡히지가 않아요. 공부를 해도. 그래서 애들만 책 봐도 직접 경로, 간접 경로, 뭐 그림 몇 가지 나오고 하는데, 오늘 하여튼 끝까지 헷갈리지 말고 평생 안 헷갈리더라고요. 이거는 헷갈리는 게 문제예요. 이쪽 공부는 왜 힘드느냐 하면, 해마도 어렵긴 하지만은, 해마나 데네피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이쪽은 들어가 보면요, 유일하게 일반인들이 아는 거는 파킨슨병 어쩌고 하는 그건 아는데, 이쪽의 전체가 역할이 우리의 행동을 만드는데 인간의 행동만큼 복잡한 게 없잖아요. 그 행동 속에 뭐가 결합해버리냐 보상학습이 결합해버려요. 그 보상학습이 컨트롤 못하게 되면 도파민 못하게 되면 니그로스트레알로 가는 거는 파킨슨으로 가고 니그로 코텍스 프론탈로 가는 거는 정신병으로 가버려요. 동일한 도파민이. 그래서 도파민 경로가 크게 세 가지인데, 그 모든, 이쪽은, 적용도 그렇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뿌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이텀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그 문제예요. 자, 스트레이텀을 그리기 전에 요거에, 이제 요쪽에 마무리 패턴을 하나 그리게 줄게요. 요 구조를 알면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뭘 좀 느낄 수가 있어요. 혹시 이 구조가 뭔지 감 잡은 사람?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귀신 같은 거예요. 이거는 구멍이요. 이게 바로 레트럴 벤트리클이에요. 예. 레트럴 벤트리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거는 빈 구멍이요. 뇌척석이 들어있는 빈 구멍이요. 그리고 살라머스가 있는 옆밑에는 제3내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살라머스나 해마, 특히 해마 살라머스가 있는 접한 그쪽은 제3내실 밑으로 내려오면 그 다음 제4내실 어디 있죠? 요거 있어요, 요거. 중뇌 수도관. 아니, 제4, 이쪽 손에 이쪽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중뇌 수도관 있잖아요. 그 과정을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게 내실이요. 그 유명한 외척 내실이요. 어떻게 그려줘야 되느냐 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자, 빨리. 외척 내실이 2개 있기 때문에 제2 내실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이게 1, 2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살라머스가 어떻게 앉혀지는가를 입체 모양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라머스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요게 어려워요. 자, 외척 내실 됐죠? 외척 내실 앉혔고.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가려지는. 그래서, 또, 요거의 좌측하고 우측에 있는 살라머스는 연결이 돼 있어요. 인터살라믹 어드히전인가 뭐 그런 이름이 있어요. 인터살라믹 요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어떠세요? 코다터, 포투만, 이게 그 다음에 글로벌 파라도스, 인터널, 이게 어떻게 있는가, 위상수학적으로, 그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창하게 봐야 돼요. 그 어떤 식으로 붙느냐 하면, 자, 스트레이텀, 그 위치는 상당히 위로 올라가야 돼요. 살라머스 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크게. 이 스트레이텀이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고 대단한 건데, 예, 해마 크기만 해요. 해마, 보여줬잖아요. 이만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꼬리핵은 어떻게 된다면요. 여러분이 정면에서부터 지금 내 눈동자 있는 그쪽 안으로 들어가갖고 여기서 가장 커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앞에 이만했다가 정확히 이렇게 돼 있어요. 꼬리핵은. 앞에 이렇게 방방해요. 이만큼 커요. 이래갖고 이렇게 올라, 이렇게. 자, 뒷골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그래서 이렇게 쿼다트, 헤드, 그 다음 바디, 그 다음 테일. 자, 또 이렇게 와요. 요 마지막 그 테일이 어디에 잘라지느냐 하면 시상하부 그 밑에서 보여요, 그게. 브레인에서 있는 가장 큰 아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있고 요 사이가 뭐가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요 사이 가로막. 그렇지. 투명 중격이요. 예. 팔라시돔. 투명 중격이었어요. 창호지 같아요. 내가 그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쪽 딱 잘라내갖고 보면 이 창호지 투명해갖고 이 뒤에 이만한 꼬리 덩어리가 이 헤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 보고 한번 해봐야 돼요. 해마는 이거보다 적은데 이야기가 막 50년을 해도 다 못 파는데 이거는 이만하다 해놓고 안에는 세포는 미디엄, 스파니, 누런 이 말밖에 없어요. 그 다음 모르겠다 땡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총체적으로 그 핵심 포화인데 그걸 뭐냐. 그래서 일부 알려진 게 이 헤드하고 프리프론탈하고 연결이 강화되면 강박장. 그 정도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꼬리액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딱 그림을 언제든지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실체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꼬리액을 대략 이렇게 모델링 했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크잖아. 해마보다 커요. 근데 잘 몰라. 근데 우리 행동이 가장 관계되는 거는 꼬리핵하고 푸트만이에요. 조갑이에요. 예.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그쪽에 또 붙어 있는 그냥 조개 껍질 같은 글로벌 팔러더스. 인터널, 익스터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서브살라믹 누클레어스. 이 네다섯 개에 대해서 공깃돌 돌리듯이 모르면 인간의 행동 모른다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예. 일단 그려놓은 소미들 이렇게 빨리 할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지금 창백핵 외제를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의학하셔야 돼요. 우린 웬만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게, 위치가 고래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요것도 입체로. 그리고 요거에서 또, 이제 요걸 그려줄게요.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달라. 요게 인터널, 그 글로벌 팔러스 인터널. 요게 글로벌 팔러스 익스터널이에요. 바로 요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물어볼게요. 포트만하고 쿼다트를 이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트만하고 쿼다트는 사실은 조직 형질학적으로 같은 셀들이에요. 성질이 전부 다 미니멈 스파이시 뉴런이 90%고 다른 놈은 별로 없어요. 딱 동일한, 그러니까 하나의 같은 그 프로퍼티를 갖는 셀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이걸 갈라졌을까요? 그 사이를, 이게 통과해요. 인터널 캡슐이. 통과하면서 그 스트레이트홈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 이제 드러나는데,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항상 같다고 일단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요 보여줄게요.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조갑의 핵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가를 대략 위치를 보여줄게요. 요 영역이 조갑의 핵입니다. 정확히 조갑의 핵은 판때기 같은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예. 이거 풀이 뽑아야 돼요. 1년 브레인 공부하는 것도 났습니다. 이제 조갑핵하고 꼬리핵, 이게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거의 이게, 근데 잘 드세요. 펑션은 미묘하게 달라요. 러프하게 비슷한데, 자, 이렇게 조갑핵하고 꼬리핵을 그 내각적으로 펑션을 이해할 때, 뭐 어떻게 달라요? 딱 한마디만 하면 알아요. 조갑핵은 일단 이렇게 갔어요. 무조건 순수 운동에 가깝다. 됐죠? 푸트만은 그냥 운동이다. 뭐 박아놓았어요. 내가 나이토피를 그려줄게요. 그 차이. 근데 꼬리핵은 굉장히 복합적이 좀 더. 예. 그리고 전전두엽하고 잘 들어서 여기 나중에 이게 이제 지상하고 관계하고 쫙 해보면 이게 왜 이렇게 구별되는가를 그걸 확 느낌을 알아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브레인의 인간을 보는 이게 이제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돼서야, 그러니까 림빅이란 말, 벤트리란 말이 왜 신경해봐서 그렇게 많이 쓰는가, 특히 벤트리란 말, 그때 이제 의미를 알아요. 어쨌든 간단해요. 요 조갑의 핵은, 푸트만은 그냥 90% 순수한 운동이다. 그래서 이게 습관하고 관계돼요. 오마이 사이언스. 근데 강박증은 조갑의 핵하고 별 관계 없어요.
놀랍죠. 왜 그러냐면 이 꼬리핵이 야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디로 연결 많이 되겠어요? 운동 피지라고 연결돼요. 주로 SMA나 PM이나 이쪽으로 연결돼요. 근데 야는 그쪽도 일부 연결되는데 메인이 전전두엽, 그러니까 도소레트럴 전전두엽 쪽에 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인지 기능이 일부 들어와 버려요. 그 다음 더 들어가면 감정도 일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꼬리핵은 조금 복합적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잘 들었어요. 내 책에도 그 그림으로 내가 이 모든 거 해놨잖아요. 이 맥 그려놨잖아요. 립, 핑거, 발가락. 요 기능, 요게 가장 이 야들이 하는 거의 핵심적인 50% 이상 기능이 입술, 손가락, 발가락의 매입을 야들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노상했잖아요. 10년 전부터 강의했잖아요. 자, 우리가 정교한 걸 오릴 때 입술 오므라 끓이잖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손가락 움직임하고 손가락하고 입술의 맵이 여기에 같이 오버랩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꼬리입니다. 테일, 바디, 헤드. 헤드 부분에 헤드 부분에 바로 푸트만하고 조가비가 엉겨 붙어 있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요거 다 그려주면 돼요. 이걸 스트레이트텀이라 그래요. 이 두 개를 다 합쳐갖고 스트레이트텀이라 할 때는 여기다가 글로벌 파라도스까지 다 들어가요. 요 전체가 베이스를 감갈리고 요거 두 개 빼버린 거를 스트레이텀. 그래요. 그 다음 요 부분만을 렌즈핵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꼬리핵하고 푸트만 이 전체 기능하고 살라머스하고 연결해갖고 다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간 행동이 뭔가 이제 브레인과학 거의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로벌 팔라더스를 옛날 책에는 뭐라 그랬냐면 담창구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것도 그건 이제 거의 안 쓰는데 그건 창백으로 해야 돼요. 이 기능적으로 같이 붙어 있는데 기능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GPI하고 GPE가. 요게 또 두 번째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GPI하고 GPE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오케이? GPI는 디렉트 패스웨이 관계되고 GPE는 인디렉트하고 관계있고, 그 다음에 또 GPI하고 기능적으로 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서브텐시아 니가라 렉티쿨라. 컴팍트가 아니고 렉티쿨라. 그래서 요 세 번째 헷갈리는 겁니다. 자, 헷갈리는 거 정리해 줄게. 이쪽은 푸트만하고 조가비핵의 그 구조적 위치 정확하게 보면 첫 번째 헷갈리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GPE하고 GPI가 같은 영역에 있는데 기능적으로 다르다. 그 다음 세 번째 헷갈리는 건 뭐냐 하면 GPI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SN, 서브텐시아 니그라 렉티쿨라가 출력부로서 같이 역할을 한다. 요 세 가지가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은 확실히 정리 안 하면 노상 헷갈려요. 자, 이제 마지막에 그 지붕이음 작업하면 됩니다. 지붕이요, 이제. 자, 지붕 있기 전에 이 위에서 보는데 딱 하나를 그려주면 요거다 하나 사각형 두 개를 그려줘야 돼요. 혹시 이거 내가 뭘 그리는지 감 잡은 사람? 사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게 촥, 요것도 어떻게 보여줄까요? 여기서부터 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한 단면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거 없으면 오늘 이론 전개 못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중독하고도 관계있고 감정하고도 인지도 일부 있고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브로더 넘버 24번 쪽에 있어요. 여기 바로 ACC요. 이제 감 잡았죠? ACC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진짜 대단한 거예요. 1000만원짜리요. 해방 1년 공부하지 말고 이거 그냥 암기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뒤에 그리면 PCC가 있죠. 그까지 그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것만 딱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질문. 요 사이로 섬유다발이 지나갑니다. 그걸 뭐라 불러요? 이게 바로 코파스 칼라섬이야. 이게 대를 지나가요. 가장 큰 다발이. 이 어깨 다발이. 이제 이걸 지붕을 잇는데, 자, 지붕 뭐 간단해요. 여기까지 왔으면 뭐 지붕 공사 간단해요. 대략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쭉. 자, 이 그림하고 이제 다르다는 거 보세요. 이거는 앞뒤잖아. 이건 달라요. 다르잖아.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건 프론탈 딱 되는데, 이건 반대요. 달라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안 돼요. 일단 보여줄게요. 어디쯤이냐 하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뭐가. 이제 인슐라 구조가 어디 있는가 보여줄게요. 이 그림의 장점이 뭐냐면, 인슐라도 그냥 연결된 피질이 안으로 말려들어가는 밖에 아니구나. 그걸 딱 깨달아요. 그래서 인슐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에 쪽 와갖고 마무리 해주면 돼요. 이 지붕. 요거만 하나 그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 그림.
그래, 시상만 딱 안 추면, 그 다음에는 전부 자동이에요. 자동 반응. 내가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예, 대뇌 피질, 2mm짜리 대뇌 피질을 그려주면 돼요. 요 딱 요 위치입니다. 바로 밑에, 이렇게, 예, 대상해가 이렇게 지나가요. 거의 스치다시피 이렇게 지나가요. 예. 또 됐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요것도 동일하게, 자, 이하 동문. 자, 일단 됐다고. 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쭉쭉 고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입체, 지붕 입체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위치로 떠나봅시다. 이거 하면 이제 1차 청각 영역을 표시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드러나요. 자, 이제 인슐라가 요 부분에 명하게 있었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그리면 내가 다르게 그려볼게요. 빨리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다면 대충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돼 있고, 인슐라가 이쪽에 이렇게 돌아요. 요거 이제 연습하면 돼. 이렇게 돌아 있어요. 이렇게 돌아 있고, 이렇게 돌아 있으면 여기가 삼각김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전통적으로 그리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각김을 그려주면 요게 조갑핵이고 창백 GPI가 되고, 요거 이렇게 그린 게 뭐죠? 이렇게 그리면 꼬리에 머리가 되고, 요 밑에 그러면 꼬리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시상하부 요렇게 붙고, 됐죠? 다 암기하셔야 돼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거 요렇게 해갖고, 이제 안탈이 요렇게, ACC가 요렇게 가고, 꼬리에 요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로가 뭐냐 하면, 바로 인터널 캡슐이 가고. 됐죠? 요게 바로 1차 청각 영역입니다. 요걸 템포랄 플래티넘인가 이름 부르는 게 있어요. 요게 왼쪽 브레인이 이게 더 넓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요게 완전히 이렇게 우리 브레인 안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어요. 평면에. 예. 그래서 요게 1차 청각 영역이에요. 이쪽 내가 그려줄게요. 굿. 됐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굿. 이렇게 하면 다 돼요.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인간의 행동이 뭔가. 인간의 행동은 이면에서 다 나와요. 셀프는 아니요. 셀프는 이면에서 많이 설명되고, 이거는 바로 우리 행동이란 게 뭔가 할 때는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고요.